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자버 TRT UFC 렉시입니다. 자, UFC 320에서 10월 5일에 유주상 선수가 다니엘 산토스를 상대로 경기가 잡혀 있는데요. 원래 이게 이전에 이벤트에 잡혀 있었는데 320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유주상 선수가 두 번 연속으로 페이퍼뷰 대진표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UFC가 굉장히 유주상 선수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짜여진 그 대진표만 보면은 일단 이 유주상 선수가 이거 320으로 바뀌고 나서 UFC 공식 웹사이트 대진표에는 뭐 그렇게 수정되진 않았는데, 근데 메인 카드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메인 카드에 앙칼레프 페레이라 있고 메랍이랑 코리 샌데이건 있고 이리 프라스카랑 칼릴 라운트리 있고 조시 에밋이랑 유세프 잘랄 있고 아부스 마고메도프랑 조 파이퍼가 있거든요. 어쩌면 조시 에밋이나 조 파이퍼 중에 하나를 빼고 유주상 선수를 뭐 메인 카드에 넣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엔 또 조시 에밋이랑 조 파이퍼가 엄청나게 네임드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시 에밋이나 조 파이퍼를 그냥 언더카드로 빼버리고 유주상 선수를 메인 카드에 그냥 넣어버린다? 엄청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매치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다니엘 산토스 경기들을 제가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유주상 선수가 그 1라운드에 또 KO 시킬 수도 있어요. 저번에 제카 사라기 1라운드에 그 체크랩툭으로 원펀치 KO 시킨 것처럼 산토스도 1라운드에 초살시킬 수 있긴 있거든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빡센 3라운드 15분 짜리 경기를 준비를 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산토스 경기들을 제가 봤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1라운드에는 좀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라운드에는 막 계속 많이 맞고 다운도 여러 번 당하고 그렇긴 한데, 근데 요 산토스가 특징이 뭐냐면은 그 다운을 여러 번 당해도 아직까지 피니시 당한 적 없거든요. 뭐 서브미션 패도 없고 KO 패도 없습니다. 그거를 다 당해도 결국에는 그걸 살아남고 버텨내고 나머지 2, 3라운드를 계속 압박을 합니다. 레슬링 걸고 계속 압박하고 타격 걸고 경기 내내 압박하는데, 제가 봤을 때 다니엘 산토스 유주상 선수 상대로는 아무래도 뭐 타격도 준비하겠지만 레슬링을 준비를 해올 것 같거든요. 유주상 선수가 뭐 다른 경기들도 그렇고 UFC 데뷔전을 봐도 그렇고 좀 막 스피닝 공격을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허리를 뒤로 제친 상태로 카운터를 꽂는다던가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산토스가 그런 거를 유도를 하고 바디락을 잡아서 레슬링으로 넘기는 뭐 이런 거를 준비해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뭐 스피닝 공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유주상 선수가 미스를 했을 경우 백을 잡아가지고 뭐 그라운드를 끌고 간다거나, 아니면 유주상 선수가 허리를 뒤로 젖히고 카운터를 치게끔 유도를 하고 허리를 딱 뒤로 젖혔을 때 그 바디락을 잡아가지고 넘기거나 뭐 이런 거를 아무래도 준비해올 것 같거든요. 물론 제카 사라기 경기처럼 1라운드에 그 방식을 그대로 해서 원펀치 KO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산토스 상대로 산토스가 특히 이제 레슬링을 들고 올 거라서 이제 중심을 뒤로 젖히는 걸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아데사냐도 이제 얀님한테 이제 뒤로 젖히고 이제 막 요거 카운터 치려고 하다가 바디락 잡혀가지고 넘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유주상 선수가 테디가 좋다고 하더라도 싱글렉 더블렉 요렇게 정직하게 들어오는 거는 잘 막을 수 있더라도 이제 밸런스가 뒤로 쏠려 있을 때는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 경기 한정으로는 특히 상대가 이제 레슬링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앞으로 중심을 조금 잡아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스피닝 공격을 조금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3분 15라운드 아주 빡센 거 준비해 와야 될 것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산토스가 1라운드에는 유주상 선수한테 뭐 피니시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피니시를 당할 정도로 1라운드 내내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토스 특징이 뭐냐, 이정현 선수랑 경기했을 때도 그렇고 1라운드는 이정현 선수가 그림이 좋았거든요. 타격에서도 좀 이긴 느낌이고 레슬링도 막아내고. 근데 산토스가 문제가 뭡니까, 1라운드를 져도 2, 3라운드에 그냥 좀비처럼 계속 압박하면서 계속 레슬링 겁니다. 요러면은 유주상 선수가 이제
1라운드에는 산토스 타격 아무것도 없네. 산토스 레슬링 막을 수 있겠는데 하면서 이제 1라운드는 쉽게 막더라도 그 똑같은 거를 계속 산토스 입장에서 지치지 않은 상태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유주상 선수가 1라운드에는 쉽게 막았더라도 2, 3라운드에는 점차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1라운드에 피니시가 뭐 쉽게 나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 준비를 하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무조건 15분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식으로 경기를 준비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RDR이랑 위레커 경기 보면은 위레커가 이제 레슬링은 잘 맞거든요. 그래서 뭐 초반에도 뭐 그림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RDR이 막 계속 막 바디에 니켓 꽂으면서 계속 압박하니까 휘테커가 결국 지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르난데스랑 돌리제 경기도 보면은 돌리제가 뭐 초반에는 뭐 좀 괜찮은데 뭐 싶은데도 계속 하니까 결국에는 지쳐가지고 막 초크에 탭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1라운드에는 괜찮더라도 그거를 상대가 지치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지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주상 선수가 훈련할 때 이제 본인이 좀 15분 내내 계속 압박당하는, 타격으로도 계속 압박당하고 레슬링으로도 계속 압박당하는 요거를 좀 스파링 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체력이 상대적이거든요. 유주상 선수가 지금까지는 뭐 체력전에서 한 번도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가 지치지 않고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유주상 선수가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면은 본인이 잘하던 것도 상대한테 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본 것만 보면 솔직히 유주상 선수랑 다니엘 산토스 타격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 타격전으로 이어진다면 유주상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저는 9대1이라 봅니다. 자, 그런데 지치잖아요. 지치면 산토스한테 타격으로 질 수도 있습니다. 레슬링을 다 막을 실력이 돼도 지치잖아요. 그럼 산토스한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정현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이정현 선수뿐만 아니고 뭐 지난 이제 산토스한테 졌던 선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유주상 선수는 이번에 굉장히 빡센 5분 3라운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와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1라운드에 유주상 선수가 요 산토스를 낙다운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거든요. 자, 근데 거기서 체력을 다 써버리면 안 된다. 이제 딱 낙다운을 시켰습니다. 낙다운 시켰는데 이제 $50,000 보너스가 보이는 거예요. 데뷔전에서도 내가 KO 시켰는데 이번에도 두 번째 경기에서도 또 KO네 하면서 이제 KO를 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폭발을 하겠죠. 자, 그런데 산토스가 지금까지 경기들을 보면은 다운을 당하고도 아직까지 피니시를 당한 적은 없어요. 계속 막 어떻게 했든 살아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토스 상대로 이제 후속타 꽂으면 끝날 줄 알고 막 폭발을 했는데 피니시를 못 시킨다. 요러면 이제 막 체력이 다 깎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라운드에 산토스를 낙다운을 시키더라도 좀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유주상 선수가 이번에 이길 경우 증명을 할 수 있는 이제 시나리오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1라운드에 피니시를 시킨다. 이것도 엄청나게 증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산토스가 지금까지 판정패는 있는데 피니시로 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주상 선수가 산토스를 1라운드에 KO를 시켜버린다. 그렇다면 유주상 선수가 산토스를 최초로 피니시를 시키는 선수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물론 첫 번째 방법도 좋지만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이긴다면 뭔가 좀 더 많은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 봅니다. 두 번째 방법은 3라운드 판정승을 따면서 이제 타격이랑 레슬링, 체력 맷집 등등 여러 방면에서 이제 실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는 3라운드 내내 이기다가 이제 3라운드에 피니시를 얻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두 번째에서 말했던 이제 타격, 레슬링, 체력, 맷집 등등 여러 방면에서 증명까지 하면서 피니시까지 얻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방법으로 이긴다면 뭐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선수가 다니엘 산토스한테 지고 나서 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뭐 미체급에서 내려온 땜빵한테 지느냐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제가 산토스 경기를 다 보니까 벤턴급 출신이긴 하다만 근데 굉장히 셉니다. 요 분이 막 레슬링을 엄청 잘한다, 뭐 타격을 엄청 잘한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좀비처럼 3라운드 내내 압박하거든요. 요런 상대도 굉장히 빡세다. 제가 봤을 때 산토스가 막 미체급에서 올라온 선수라고 무시할 만한 선수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또 팀도 굉장히 강력한 팀에서 나오거든요.
산토스 팀이 이제 차롤 있는 팀 아닙니까? 거기 이제 괴물들이 득실득실거리는데 산토스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유주상 선수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3분 5라운드 15분 내내 굉장히 빡세고 페이스가 높은 그런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해오시길 바란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